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 시간 세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하늘을 제패했던 B-29라고 하는 그런 전폭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폭기에 이제 각 나라 세계화된 그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기 여행을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기장이 그 각국의 나라 사람들에게 빨리 그 패러슈트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무섭고. 그래서 기장이 다음과 같은 재치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 빨리 뛰어내려라.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기 바란다. 하이틀러.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전부 그 명령에 따라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천황이 그 일본 대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빨리 탈출하기를 원한다고, 일본 황제를 위해서 빨리 탈출해라. 그러니까 소데스카 하면서 전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 아주 환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미가 연출이 된다라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니까 모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렇게 많은 국가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전부 뛰어내리기 바란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전부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남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뛰어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출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뛰어내리는 것은 공짜라고.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모두 정말로 공짜가 맞냐고 물어보더니 전부 뛰어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와 같이 이제 각국의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관심사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화의 그 본질과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세계적인 마인드 또 세계화된 리더가 되기 위한 그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그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첨단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화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그 국적 없는 돈이 그 이윤을 찾기 위해서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도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그 자본시장에, 증권시장에 유입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상품이 세계 모든 시장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서비스의 규모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더 빠른 시간에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견인적인 역할을 해온 그 일부 선진국들은 그들의 경제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성장과 안정 그리고 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휩쓸린 신흥시장의 그 경제 국가들은 그 미증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파탄이라든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그 신흥시장 경제 국가들은 마치 불길을 따라 몰려드는 불나비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계화의 견인적인 역할을 해온 나라라고 해서 부정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죠. 요즘에 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을
이끌어온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경제의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또 기업 간에 계층 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그 독 이 독, 개가 개를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 속으로 얘기하면은 니전투가 되겠죠.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예를 들면서 재미있는 그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이 세계화가 자본주의의 그 세계 경제와 인류 그리고 경제사회 각 부분에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그 세계화의 의미나 세계화의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계화의 본질 중에서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나 정의를 내려본 바가 있는데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그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가 되고 세계가 일종의 커다란 그런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인 이동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이라든가 경제력 등의 그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그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는 그래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 속도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맥노한이라는 사람과 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1967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매체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자기술이 발전 통합됨에 따라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1967년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개념 정립 이후에 그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967년에 시작된 그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주 매력적이고 활발하게 사용되는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저지되거나 억지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인 그 조류, 그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다 물결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아무도 그 파도를 그 바다에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막거나 제어할 수는 없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 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다. 커다란 흐름이죠. 시대적인 그 대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고 세계화를 거부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캐넌 교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각국이 세계화 적응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산업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영 자문가였던 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각국의 국민 국가가 소멸이 되고 각국의 국민 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가 된다. 또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니츠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그 세계화 현상, 그 세계 경제의 그 놀라운 변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1993년에 12월 달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점차 그 확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나 정부가 그들 국가의 모든 경제 정책을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등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